암을 예방하는 방법, 암에 걸려서 이렇게 살아났다. 아무것도 아니다. 암과 함께 살아가기. 라든지 이런 책이 이 시중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 책을 가져와서 이제 거꾸로 하면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걸 거꾸로 아무리 해도 되지가 않아요. 암에 걸리지가 않아. 그게 바로 머피의 법칙이라고. 암에 걸리고 싶은 놈은 절대 안 걸리고 안 걸리고 싶은 놈이 걸린다는 거죠. 그런 뭐 세상적인 환경을 제가 탓하기보다 무조건 나는 암에 빨리 걸려야겠다 라고 하는 목표 하에 그 책 이외에도 혼자서 나름대로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암에 절대로 안 걸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달성공원 앞을 지나가다가 소금으로 암을 고친다. 소금. 암 그렇게 됐죠. 그리고 그걸 딱 듣고 나서 젊은 놈이 암 걸려가지고 암 보험금 받아가지고 세상을 하직하려고 하는 것보다 이 소금으로 암을 고치자. 이 고쳐가지고 이 세상을 빛나게가 팔았던 소금을 아직도 냉장고에 그대로 얹어놔놓고 하나도 먹지 않고 그냥 죽은 거예요. 절대로 나는 안 먹겠다. 그리고 또 다른 또 안경공장하는 또 아재가 또 한 명 있어. 성성웅달을 또 찾아갔어. 제가 그래서 아세요? 이걸 먹으면 고혈압, 당뇨병, 암까지도 다 예방이 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소금 장사를 포기했죠. 그러나 나는 한 가지 얻었던 것이 뭐냐면 암, 고혈압, 당뇨병이 어느 날 갑자기 발생되는 것이 아닌데 차곡차곡 쌓여서 발생된다고 하는 그 원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암은 캔서이라고 합니다. 캔서. 캔서는 본래 라틴어에 크랩피시, 이걸 또 뭐 크랩이라고도 합니다. 가재, 킹크랩. 그러니까 이게 다리가 10개 정도 달려있는 옆으로 번져나가는 힘이 강력하다는 뜻에서 이 그리스, 로마, 히랍 사람들이 이 이름을 잡아당겨 와가지고 현대 사람들이 이름을 새로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암은 옆으로 뻗어나가는 힘이 대단하다. 그래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암을 이렇게 쓰고 있는데 질병 질자에다가 입구자가 3개가 있고 그 입구가 산처럼 많다. 의미는 똑같습니다. 옆으로 암세포가 번져나가는 그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것을 빗대어 가지고 형상화한 것을 이것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의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그 발생학적인 그 근원을 밝혀주지는 못하거든요. 그것을 제가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아주 우스우면서도 유치찬란한 그런 모습이 될 수도 있고 이해가 되면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사람은 산소를 먹고서 CO2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이 뇌가 하늘로 향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ATP 회로에 의해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고서 몸 속에서 소화를 해가지고 에너지화하고 남은 찌꺼기를 배출하는 ATP 회로에 의한 영양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뿐만 아니고 모든 동물 세포들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물 세포와 대척이 되는 세포가 뭐냐면 식물이라고 합니다. 식물은 이거하고 완전 반대죠. CO2를 먹고서 O2를 뱉어냅니다. 그리고 ATP 회로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탄소 동화작용, 이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동물과 식물이 사이좋게 살아라라고 이 세상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식물은 사람에게 먹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동물은 또다시 식물에게 먹히기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은 대가리를 하늘로 향해져 있고 식물은 대가리가 땅으로 향해져 있다. 그렇다면 이런 작용이 반대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암세포를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누구든지 암세포가 태어나면서부터 있었던 사람은 없습니다. 살아가면서 그 환경에 의해서 암세포가 만들어지는데, 그 암세포가 어떤 환경에서 만들어지냐 하면은 암세포가 원래 최초의 크기가
0.01mm 곱하기 0.01mm 곱하기 0.01mm의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이 밝혀놓은 것인데, 요 암세포가 되기 전에는 무슨 세포였느냐 하면은 정상세포였던 것이죠. 정상세포. 정상세포에서 암세포로 되는 과정은 환경에 의한 돌연변이의 과정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돌연변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의 소산입니다. 내가 DNA를 바꿔가지고 돌연변이 되고 싶다. 그거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돌연변이는 환경 때문에 발생되는 거예요. 어떤 환경 때문에? 동물세포로서 더 이상 생존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나는 식물세포로 바뀌어져야 되겠다. 동물세포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하면은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염분을 공급받는다. 염분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로 의한 포도당의 공급 회로 체계를 말하는 것입니다만, 여기서는 편의상 산소와 염분에만 집중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암세포는 산소와 염분의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글루코스, 포도당만 직접 공급받기 때문에 그거와 차별화되는 설명을 하기 위해서 요것만 집중해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일 뿐입니다. 동물이 모세혈관으로부터, 동물세포가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와 염분을 정상적으로 공급받다가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모세혈관이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산소, 염분이 공급이 되지 않게 돼 있어요. 자, 세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요 크기가 0.01mm, 0.01mm인데 여기로 가는 모세혈관으로부터 이렇게 사방에서 공급을 받다가 이게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공급이 끊기게 됐어요. 끊기게 되면은 이 세포는 죽어야 될까요? 살아야 될까요? 우리 생각으로서는 죽어주면 좋겠는데, 죽으면 그 시체는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자기가 다리가 달려있어서 어디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 끈끈한 생명력으로서 환경에 적응하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환경에 적응한 결과 산소와 염분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조직으로 바뀌는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암세포인데, 암세포의 특징을 살펴보면은 동물세포에서 식물세포로 돌연변이가 된 것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암세포는 정상적인 모세혈관으로부터 산소, 염분이 공급이 되지 않는 것 때문에 동물세포에서 식물세포로 되고, 산소와 염분이 공급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 것이죠. 이 돌연변이의 특징을 보면 식물세포와 아주 유사해요. 산소 필요 없어? 좋아. 이산화탄소, 주변에 산소를 먹고서 이산화탄소를 뱉어내는 놈을 표피세포를 통해 가지고 모공으로 수축하고 이완해가지고 가스를 배출하는 것을 바로 암세포 옆에 가면 그냥 쓰레기통으로 갖다 집어넣으면 이거 자기가 먹이처럼 날름대로 받아 먹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이 암세포는 돌연변이가 되면서 점점 세력이 커져요. 커지면서 이게 가로, 세로, 높이 10mm가 될 때까지는 발견이 잘 안 돼. 엑스레이, MRI, CT를 하더라도 10mm, 10mm, 10mm라면 1 세제곱 센티미터가 됩니다. 그럼 요 안에 암세포가 몇 마리 있느냐? 1000마리 곱하기 1000마리 곱하기 1000마리. 1000마리가 되면 이제 독립 생존, 자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사단급 규모가 된 것이죠. 사단 규모가 되면은 이제 이 암세포의 괴수가 아이디어를 생각해내는 거죠. 어떤 아이디어? 자력갱생할 수 있는 아이디어. 그게 뭐냐? 모세혈관이 필요하고 이제 신생혈관을 만들어낸다. 이 신생혈관이 바로 식민지의 역할을 합니다. 이것을 엔지오제네시스, 베노제네시스, 베트로제네시스, 알트리제네시스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모세혈관의 역할이 없어지고 모세혈관이 단절됨으로 인해 가지고 여기서 직접 글루코스를 빨대 꼽아가지고 쭉쭉 빨아당기는 역할을 하는 엔지오제네시스를 대표로 하는 식민지 역할의 신생혈관을
만들어내 가지고 암세포가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보급창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산소와 염분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산소와 염분이 일로 공급이 되면은 좋아. 이걸 가지고 여기서 글루코스를 만들어 가지고 글루코스에다 발대를 뽑아 가지고 계속해서 에너지를 공급받는데, 기존의 암 치료하는 장비들은 이런 구조는 알고 있으면서도 이쪽으로는 신경 쓸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암의 괴수, 덩어리, 종괴, 이 광선의 통과되는 렌즈가 이런 형식이라고 한다면 그 광원은 뭐냐? 광원은 바로 방사선, 초음파, 그 다음에 레이저, 감마선, 이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광원의 에너지가 발진이 되면 그 에너지를 모아가지고 집속한 것을 렌즈를 통해 가지고 한 군데에 요 암의 종괴를 태워서 없애는 어블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어블레이션. ABLATION. 이것은 융삭이라고도 합니다. 융삭. 태워서 녹여서 제거하는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무한히 많이 발전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의 종괴는 제거하는 데 성공했을지언정 암세포의 주변에 있는 이 엔지오제네시스, 신생혈관, 식민지혈관, 글루코스를 직접 생산해가지고 에너지를 공급하는 이 문어발과 같은 옆에 있는 이 발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온전하게 제거하는 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재발과 전이를 하는 것을 막는 데는 아직까지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개발된 어떠한 MRI, CT, 초음파, 영상 장비일지라도 최고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 1mm에서 2mm보다도 그 크기가 커야지만 발견이 되지, 이거보다 작은 것은 발견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암세포를 잘라내고 나서도 어디까지 암세포였었는지 그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경계가 불분명하지 않더라도 경계를 넘어선 곳에 있는 이 뻗어있는 가지를 제거하는 것은 실패했다는 거죠. 현대의학의 모든 기술이. 그래서 여기에 주목을 해가지고 2018년도에 노벨상은 누가 받았느냐? 표적 면역 항암제를 개발한 분이 받게 됐어요. 이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기존의 초음파, 엑스레이, 레이저, 감마선을 이래가지고 이 화염 방사기처럼 갖다 대놔 놓고 주변들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정상세포도 아주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암만 죽이면 되는데 암 주변까지 같이 몰살시키요. 그런데 암 주변에 몰살시킨다 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문어발 같은 이런 것을 제거하는 데는 실패. 그러니까 이제 부작용이 너무 많은 거죠. 거기에 부작용에 대한 반론으로서 제기된 것이 2018년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았던 사람들은, 야, 기존의 화학요법이 너무 심하다. 그래서 방사선 요법이나 레이저 요법이나 뭐 감마선 요법이나 초음파 요법을 하지만 그것도 역시 이 부분을 쏴 죽이려고 했는데 이 주변까지도 퍼져가 죽고, 죽는다 하더라도 주변부를 깨끗하게 제거하는 것은 실패했다. 그래서 암세포 주변에 주사기를 가지고서 약물을 주입을 한다든지 먹어가지고 혈관을 통해 가지고 이 표적 명력 항암제, 이게 크루다라고 하는 이 작품인데, 1년 동안 이 사람이 먹는데 필요로 하는 비용이 120만 달러, 12억 원어치 약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표적 명력 항암제인데 이것도 성공을 그렇게 많이 못했어요. 기존의 시료 수술을 한 다음에 이 주사 방법에 약을 집어넣으면은 표적이 되어서 주변부에 있는 이런 암세포들을 골라가지고 표적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모세혈관을 살려주는 목적으로 개발이 되는데, 그것도 아직까지 크게 성공을 못했는데,
또는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2019년도에 노벨상은 누가 받았느냐? 이 사람은 치료제를 개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방금 얘기한 것 같은 암세포는 왜 발생될까요? 암세포 주변에는 산소와 염분이 공급이 안 되죠. 그래서 신생혈관이 발생되죠. 그래서 암세포에게 산소 부족 현상이 암세포의 발생을 프로모팅한다. 진작시킨다. 부흥시키는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발견한 사람이 2019년도에 노벨의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근본적이면서 최종적으로 부작용 없이 죽일 수 있는 방법 또는 없애는 방법을 개발한 사람이 2020년도나 21년도에 받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개발된 부분에 대한 설명이고요. 자, 이렇게 처음에 발생학적인 부분을 찾아본다면은 암세포는 어느 날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차곡차곡 모세혈관이 끊어지는 것에서부터 그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암세포가 서서히 준비를 해가지고 5년에서 10년 정도 차곡차곡 그 에너지가 쌓여서 암세포의 발생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정상세포가 아니라 돌연변이 세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돌연변이 세포는 자기가 돌연변이 되고 싶다고 해가지고 된 것이 아니라 환경에 의해서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돌연변이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돌연변이가 된 것을 다시 역돌연변이를 시켜보자. 역돌연변이를 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암세포에다가 주사기를 쏘아 넣어가지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네가 내 시킨 대로 할래? 이렇게 말 안 듣습니다. 어떻게 하냐 하면은 암세포의 주변 환경을 바꿔주는 것이죠. 어떻게 하냐면 암세포는 이미 어떤 방식으로 해도 통하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역돌연변이 시킬까요?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암세포가 생기기 위해 가지고는 산소와 염분을 공급하는 모세혈관의 활동을 저지시킨다. 그런데 모세혈관이 없어요. 여기 암세포 주변에는. 왜냐하면 환경이 그렇게 안 좋아져 있기 때문에. 다시 여기다 모세혈관에다가 접을 붙인다는 거지. 어떻게 접을 붙이느냐? 접을 붙이려고 보니까 여기 신생혈관이 또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혈관 쪽으로 강제로 모세혈관에서 발생되는 산소와 양분을 보내면은 이 신생혈관이 힘을 못 쓰는 거죠. 힘을 못 쓰게 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초음파의 캐비테이션이라고 합니다.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물보라를 불러일으킵니다. 물보라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모터보트를 타고 가다 보면은 뒤에서 프로펠러가 돌아가면은 프로펠러 속에 물보라가 일어나지요. 물보라 속에는 공기 방울이 들어있죠. 그것을 가져가서 우리 영어로 말하면 캐비테이션이라고 하는 요게 생기는데 캐비가 뭐냐 하면은 빌자입니다. 공간이 비어있다는 뜻입니다. 공간이 비어있는 물방울을 만들어낸다는 것이 바로 캐비테이션인데 초음파 캐비테이션 우리말로 하면은 물보라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음파 가습기 아시죠? 가습기에서 전기를 넣으면 물보라가 일어나가지고 그것이 미세한 물방울로 되죠. 근데 그것은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현상. 모세혈관 안에서 부른 이런 현상을 일으키는 거죠. 그렇다면 모세혈관 속에 모세혈관의 굵기가 0.01mm입니다. 근데 그것을 최대한으로 확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혈관의 내벽과 외벽입니다. 외벽. 이 속에 이렇게 혈액이 지나가야 하는데 혈액이 지나가야 되는 구멍이 이렇게 커야 되는데 이렇게 좁아지는 것이 바로 혈압, 당뇨, 고지혈, 전국적으로는 암에 이르기까지 혈관이 막히는 것 때문에 발생되고 이것이 완전히 막혀버리면 바로 모세혈관이 막히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막히기 전의 상태를 보았을 때 여기에 쌓이는 게 뭘까요? 요게 바로 콜레스테롤, 지방, 활성산소를 비롯한 모세혈관의 방해 요소가 되는 거죠. 이 방해 요소를 떨어버리는 거죠. 떨어버리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뭐냐? 소금이라는 거죠. 산소와 염분이 공급이 원활하게 됐을 경우에 이게 혈액 속에 녹아 있으면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 깎아 먹습니다. 깎아 먹으면 깎아 먹을수록 이 혈관벽이 얇아지면서 플렉시빌리티, 이 유연성이 생기면서 이것이 얇아졌다가 두꺼워졌다 이렇게 유연성을 발휘하게 되는데, 이 뚱뚱한 사람이나 혈관이 두꺼워진 사람들은 이 유연성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암세포로까지 되는데, 여기에서 이 모세혈관을 통한 이 부분에 열을 쪼여주면은 이것이 살짝 말랑말랑해지고 얇아진 것처럼 느껴졌다가 다시 또 눌러붙기도 하고, 그것을 또 약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또 염분도 공급하고 운동도 하고 하죠.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것으로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다가 양동작전을 하는 거예요. 양동작전을 하자는 거예요. 기존의 방법, 염분과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가지고 염분을 먹어주는 거, 소금을 먹어주는 거, 운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 강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역도련변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환경을 강제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어떻게? 자, 여기 암세포가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초음파를 가지고서 쏘아 넣습니다. 쏘아 넣으면 요 부분에 신부열 진단 기능에 의해서 10cm까지 15cm까지 신부열이 들어가서 진동을 통해 가지고 흔들리게 만들어줍니다. 떨어가지고 흔들리게 만들어주면은 이 혈관이 0.01mm든 이거보다 굵은 혈관이든 간에 모든 혈관이 눈에 보이듯이 떨립니다. 그것이 1분에 100만 번이 떨립니다. 1MHz까지 떨립니다. 그 떨리면은 당장은 여기 있는 이것들이 떨려가지고 나가진 않죠. 열과 파동을 중으로 인해가지고 0.01mm의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는 10만 킬로미터나 있습니다. 10만 킬로미터. 1 세제곱 센티미터 안에 1.6km의 혈관이 들어있습니다. 그 1.6km, 1세제곱 센티미터 안에 들어있는 1.6km의 모세혈관의 진동과 파동을 중으로 해가지고 흔들리게 하면은 이것이 지진이 난 것을 흔들리게 됩니다. 흔들리게 되면서 이것이 떨어져 나와야 되는데, 기존의 장치들은 이 떨어져 나오게 하는 능력이 약하다는 거죠. 왜 약할까요? 자, 강한 열, 강한 파동, 깊이 10cm까지 다 집어넣어요. 그런데 이 초음파를 방사선이나 레이저나 감마선이 너무 뜨거워. 70도 이상 돼버려요. 60도 이상 돼버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5초, 15초를 못 견디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가 없다. 그래서 환자가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죽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의 의견을 존중해줘야 돼요. 그래서 치료의 시간은 단 5초에서 15초를 넘지 못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5초에서 15초밖에 치료를 못하는 것을 15분을 치료한다. 15분이면 엄청난 시간입니다. 60 곱하기 30, 900초. 그리고 기존의 치료 효과에 비해 가지고 이게 400배, 500배, 몇 배가 되는? 600배가 되죠. 600배, 15초로 받는다 하더라도 600배를 균일한 열로서 서서히 집어넣으면서 안정적으로 꼼짝하지 못하도록 붙여가지고 진공으로 빨아다니면서 위치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거기다가 기존의 장치들은 싱글 포트, 싱글 포커싱밖에 안 돼요. 한 군데밖에 못해. 왜냐하면 뜨거워서 하나도 어려운데 2개, 3개 어떻게 붙여요? 우리는 하나, 유방암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 6개도 붙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더라도 환자가 괴로워하지 않아, 뜨거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서서히 암세포의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이 살아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주기 때문에 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가지고 처음에 이 암세포가 돌연변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역돌연변이를 유도하게 되는데,
암세포는 암세포일지언정 본래 정상세포였단 말이에요. 이 정상세포였을 때의 기억력, DNA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DNA가 환경이 바뀌었네. 내가 이 어둠 속에서 벌벌벌 무서워서 뜰 필요 뭐가 있니? 근데 원래 내가 적응하고 있던 그 본래의 공향의 환경이 돌아왔으니까 나도 역돌연변이 될래. 역돌연변이를 유도하는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치료 방법과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역발상, think unthinkable,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해낸다. 생각할 수 없는 것. 왜냐하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아무도 못했어요. 세계적인 의학자들이 500명씩, 1000명씩 모아놔놓고도 파스텔 연구소, 제너럴 일렉트릭, 존슨 앤드 존슨, 지멘스, 도시바, 필립스, 거기 박사들이 500명, 1000명씩 있어. 그렇지만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든 저걸 빨리 죽여야 되겠다. 어떻게 죽이는 방법이 없을까? 완전히 몰살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단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완전히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아직도 이런 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거죠. 영원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저는 아직 검증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검증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검증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복이 된다면 인류는 새로운 하나의 도약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조그마한 발자국 하나를 달 표면에 디딘 건 아니지만 제 조그마한 발자국이 이 인류의 암 치료에 커다란 발자국이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이번에 이스라엘에 잘 갔다 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암을 계속 염두에 두고서 꿈에도 오매불망 암세포가 어떻게 하면 내 몸에 빨리 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 역발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뿐만 아니라 또 뱀한테 물려가지고 왜 죄 없는 나에게 하느님 뱀한테 물리게 하셨나요? 원망하다가 아이고 내가 중풍 걸리고 심장병 걸리고 관절염 걸려가지고 치료 방법을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고 뱀한테 물려가지고 독소 빼는 방법으로 대가리의 중풍, 심장의 심장병, 관절의 관절염을 고치는 방법을 개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은 뱀한테 물리지 않았더라면 내가 할 수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15년 동안 7,000명을 돌파리로 내가 치료했어요. 전 세계의 어떤 전문 의사도 해보지 않은 경험. 대가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치료를 다 해본 거지. 여자에서부터 남자까지, 애부터 어른까지. 이런 돌파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 아무리 서울대학교, 하버드대학에서 의학 박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대가리 전문가는 대가리밖에 치료 안 해. 정형외과 전문의는 정형외과밖에 치료 안 해요. 심장과 전문의 세계 최고 전문가를 하더라도 심장만 치료하지 다른 데 치료 안 하거든. 나는 돌팔이기 때문에 그 경계를 마음껏 넘나들면서 머리 끝에서도 발끝까지 수많은 빅데이터, 7,000명이라고 하는 빅데이터를 모았다는 이것이 바로 하느님이 나한테 주신 자산이라는 거지. 너는 이 자산을 활용해가지고 눈을 깨라. 잠을 깨가지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라. 그래서 드디어 내가 이 기술을 개발했는 것을 이 세상에 공개해야 될 때가 왔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가서 얼마 있다고 오는 거죠? 일주일. 언제 가시죠? 9월달에. 9월달에 가서 거기에 있는 벤처 투자자들이 내하고 대화를 해요. 그럼 대화를 해가지고 니 뭐 때문에 개발했노? 어떻게 해서 개발했노? 그게 과연 타당성이 있나? 그럼 이렇게 영어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글마들이 보고서 타당성이 있다 생각하면 내하고 손잡자. 내 돈 200만 달러 투자할게. 그러면은 나스닥 가는 데까지 한 3년 걸리니까 그때 되면 니하고 반동하자. 이렇게 인마들이 이제 제안이 오겠지. 그 반동은 좀 너무 심하다. 내가 10% 줄게. 그 대신에 지금 당장 300만 달러 투입을 해라. 내가 지금 빚에 거득이고 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겠지. 나의 불리한 점은 너무 얘기하지 말고 내가 지금 식구들이 많다. 우리 식구들을 먹이 살려야 되는데 그동안 내한테 매달려가지고 손가락만 쪽쪽 빨고 있는 사람이 30명이나 있다. 그 사람들 월급 밀리는 거 줘야 된다. 그 30억만 투자해라. 300만 달러. 그럼 나중에 30억 달러가 돼가 돌아올 것이다. 그럼 내한테 10억 달러 준 될까 아이가. 내한테 쏘문대 셈 치고 해라. 하기 싫으면 땡 잡거라. 나는 칼자루를 내가 쥐고 있다. 네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가야 돼. 근데 한국에도 투자할 기업이 많을 텐데 굳이 이스라엘 가는 이유는 뭡니까? 한국에는 그동안 발견을 못했어요. 아니 투자할 사람이 엄청나게 많을 텐데. 그런데 한국에 내가 이동안 여러 군데를 또 생각해봤거든요. 근데 발이 좁아가지고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발견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한국뿐만 아니라 이 경계가 없습니다. 한국이든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내가
투자하는 사람이 이 꽃을 피워주는 사람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갈게. 그리고 나서 그 꽃은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고 전 지구인이 다 따먹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본원적인 기술이 어디서 나왔노? 한국의 돌팔이한테서 왔다. 이 돌팔이가 미국 실리콘밸리를 장악하더니 유럽을 장악하더라. 근데 그 기술이 모든 인류에게 남한테 해코지하는 기술이 아니라 남을 좋게 해주는 기술이다. 이거는 우리 인류의 공통의 과제단 말이에요. 널리 인간을 복되게 한다. 이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상치되는 이념이 아니거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가서 꽃을 피우더라도 빨리 꽃을 피워야 된다. 나는 계속해서 손가락 빨고 이 염분만, 이 부족한 염분을 손톱에서 나오는 염분만 빨아먹으면 얼마나 힘들어. 숟가락으로 소금을 벅벅 퍼먹을 수 있게 해도 그 소금 한 산만 퍼주기만 하면은 이게는 마중물이 되어가지고 이게 히말라야의 나이아가라의 폭포수가 돼가지고 떨어질 것이다. 비옥한 땅을 만들어줄 것이다. 나일강에 물이 돼가지고 델타 삼각주를 만들어준다. 이런 주장을 내가 해야 되는 거지.